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전에 좀 궁금했었고 저도 궁금했었고 댓글에 살짝 이런 글도 올랐어요. SSR, 지금 SSR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구한 건 아니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라벨이 이렇게 씌워져 있었어요. 잘 보이지 않았고 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파나소닉에서 나온 거예요. 파나소닉에서 나온 SSR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뭐 릴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려고 쳐봤더니 그래요. S1T-4P라고 치면은 SSR이라고 나오고 여기 파나소닉의 번호로 치면 AQZ202D 이렇게 치면 릴레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SSR이라는 게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라고 해서 접점이 없는 릴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제가 사용 목적은 없어요. 사용 목적은 지금 딱히 사용할 때는 없는데 DC로 입력이 되고 DC 출력이 되는 SSR이에요. 정확한 것은 뭐 AC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용으로 DC로만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인풋이 DC 24V고 아웃풋이 2.7A에 60V DC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DC용이죠. 이걸 지금 제가 좀 살짝 회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사용을 해보려고 해봤더니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장점이 많다는 것은 여기는 원래 인풋이 24V라고 나와 있어요. 24V를 넣어야 된다. 24V를 이쪽에 넣으면 지금 회로를 보시게 되면 1번과 2번에 24V를 넣게 되면 3번과 4번이 무접점이지만 접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뭐 조금 공부를 해봤더니 SSR이 보통 AC용 교류용 SSR은 사용하는 부품이 요 속에 사용하는 부품이 트라이악이라는 부품을 써요. 트라이악이라는 부품을 쓰고 DC에 사용하는 부품은 FET라는 부품을 쓴대요. 얘는 선이 3가닥이 있는 거고 얘는 2가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뭔가 특별한 적이 없이 그냥 썼었는데 입력이 24V잖아요. 24V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24V가 아니더라도 저기 지금 24V로도 넣어놓고 2개다 보니까 하나는 그냥 빼놨어요. 이렇게 이건가? 이렇게 빼놨어요. 앞쪽에 있는 건 빼놨는데 제가 출력 파워 서플라이를 하나 가지고 이게 지금 10V인데 쫙 내려서 이게 24V라 그랬잖아요. 거의 전압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4V로 입력을 해놓고 여기다 써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점등이 돼요. 램프가 점등이 되는데 점등이 되면 이쪽에 무접점이지만 접점이 3, 4번으로 되어 있어요. 3,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접점이 없는 거지만 이걸 사용해서 보면 뭐라 그럴까, 저항이 전혀 나오지 않고 전혀 저항이 나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인가돼서 통전이 되는 거죠. 통전이 절대 저항이 발생하진 않아요. 보통 SSR이 AC용은 저항이 발생을 합니다. 저항이 발생을 해서 100% 효율을 내기는 어려워요. 근데 얘는 제가 생각할 때 3번과 4번에 100% 출력을 낼 수 있다. 100% 출력을 낼 수 있고, 제가 1차 측의 전압을 제가 한번 넣어봤더니 24V라고 쓰여는 있지만 2.8V부터 돼요. 그 이하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2.8V부터 인가를 하게 되면 출력이 서로 3번과 4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접점이지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용 범위,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기억은 어떻게 썼냐면은 사출 성형기에 썼던 건데, 사출 성형기에 굉장히 작은 출력을 외제 아주 오래된 기계라 출력을 하나 따서 뭔가를 장착하고 싶었는데 출력 단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출력 단자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뭔가 동작을 할 때 요 작은 LED가 동작을 했어요. 그래서 LED에 인가되는 전압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게 3.2V 밖에 안 될 거예요. 3V나 3.2V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릴레이가 뭐 3V짜리도 있기는 해요. 3V짜리도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쓸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SSL을 달아서 쓴 적이 있어요. 있기는. 그때는 뭔 모르고 쓴 거죠. 정확한 그걸 모르고 썼는데 지금 이제 아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입력 측에 24V라고는 돼 있지만 결국은 24V가 아닌 2.8V부터 24V 프리하게, 그 입력 측에 프리하게, 원래는 이걸 그 시트에 가서 보면, 설명서에 가서 보면 5V로 나와 있어요. 전격 뭐 입력 전압이 5V로 나왔는데 여기는 24V로 나와 있는데, 5V와 24V 결국은 2.8V부터 동작을 해서 24V까지 프리하게 입력 측을 쓸 수 있다.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이런 다른 거는 써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렇게 AC용 같은 경우는 저항이 발생을 해요. 출력 측에 서지압이나 이런 서지 전압이나 이걸 때문에 보통 저항이 발생을 합니다. 저항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고장 여부도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AC용이지만 이렇게 전압을 저항을 재보면 지금 14.6 메가옴이 나와요. 14.6 메가옴이 나오고, 다른 작은 것 요것도 이제 그죠, 기판용인데 노드 쪽에 한번 재보면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렵네. 젓가락질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다서 이게 쉽지 않네요. 그러면 로드 쪽에 저항을 한번 재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항이 안 나오네. 굉장히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저항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다른 데 찍어보고 저항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연결 안 됐나? 이것도 16.4 메가옴 나오네. 그러니까 AC용은 다 그 출력 측의 저항을 재보면 저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항이 그 높게 나오지만, 높게 나와서 높은 전압의 출력을 쓰게 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DC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라는 거지. DC 같은 경우는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어떤 0V라는 게 아니라 무한대라는 거지. 무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A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출력 측에 낮은 전압으로 동작되는 이런 램프를 하나 장착을 해 놓으면, 전기를 연결하게 되면 입력 측에 전기를 넣지 않아도 이렇게 출력이 나와요. 이건데 지금 출력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입력 측 넣지 않아도 출력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DC용은 그렇게 저항이 무한대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굳이 뭐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지. 작은 전압을 인가해서 단자를 서로 3번과 4번의 출력 단자를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사실은 큰 힘이라고 낼 수 있는 거는 뭐 한계점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60V에 2.7A이기 때문에 전압이 낮아지면은 전류도 적게 흐르죠. 그죠? 뭐 I나 R분의 V 있어, 이렇게 해서 ohm의 법칙을 대입하다 보면 24V 정도로 쓰게 되면 거의 1A가 맥스예요. 그래서 높은 전압의 것을 쓸 수는 없어. 단지 연결해주는 단자로 쓰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연결해주는 단자로 이걸 사용해서 더 큰 뭐 전자 접촉기나 이런 걸 쓸 수도 있다. 가장 쉬운 거는
저는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히터선이에요. 열선이라는 거죠. 열선인데 제가 이걸로 이렇게 저항을 한번 재보면 두 개를 연결해서 예전에 제가 실험을 좀 해봤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사실 이렇게 커피에다가 히터선을 감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래돼서 뭐 몇 년 된 건데 몇 년 됐고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직렬로 연결을 해볼 거예요. 직렬로 연결을 해서 저항을 한번 재볼게요. 제가 이제 꼭 필요할 때가 있으면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서 나중에는 이걸로 열을 가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싶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어요. 직렬로 연결해서 저항을 한번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다 보면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조금 필요하게 돼요. 오음의 법칙을 잘 대입해서 하게 되면, 구하게 되면 좀 뭔가 회로를 만들거나 할 때 저항이나 전류 이런 거 구할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 보이나? 85ohm이 나와요. 85ohm이 나오고 85ohm 85ohm에 24V로 인가하게 되면 제가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 0.35ohm이 나와요. 0.3A가 나와요. 0.3A.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요 SSR을 이용해서 요 두 개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동작을 시켜 볼 거예요. 동작을 시켜서 실제 될 수 있는지. 제가 AC는 연결해 봤더니 AC는 안 돼요. AC는 출력이 계속 나와요. 출력이 나오고 처음에 안 나오다가 첫 번째 신호를 주는 순간 바로 나와 가지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걸로 동작을 두 번째 걸로 쓸게요. 두 번째 걸로 쓰려고 그러면 일단 한쪽은 여기다 물려야겠다. 한쪽을 여기다 물리고, 서로 연결해 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 물리고, 조금 복잡하네. 저는 오늘 요거는 빼버릴게요. DC로 동작되는 SSL만 한번 동작을 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그전에도 있었는데 사용을 할 계기가 없어가지고 쓰지는 않았는데, 얘가 DC용 암페어미터예요. 다행히 1A까지 쓸 수가 있어요. 1A까지 쓸 수가 있어서 여기 단자 번호가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빼야겠다. 플러스를 연결해서 그럼 이쪽으로 플러스가 나가야겠죠. 그때 히터에다 연결 하나 하는 거죠. 히터에 연결 하나 하고, 하나는 이건 마이너스를 써야겠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해. 버립시다. 마이너스가 여기 SSR의 단자를 통해서, 어차피 전류는 어차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전기는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플러스에서 나가는 거죠. 플러스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 얘가 동작을 하는지, 몇 암페어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서지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지, 무슨 히스테리닉스라 그래서 동작을 시켰다가 껐을 때 0으로 돌아가야 돼요. 0V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보니까
오고 0.3 암페어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0.3 암페어가.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열이 나야겠지. 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좀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확인이 가능하고, 저는 사실 이걸 썼더니 이걸로 해서 한번 해봤어요. 예전 거라 그냥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했더니 저항이 낮아가지고, 저항치가 낮아가지고 휴지가 막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새로 하나를 대충 이렇게 감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4V에는 0.3A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죠. 보통 보면 출력치기의 것이 부하치기 낮으면 넣었다가 빼면 계속 들어와요. 얘가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네요. 얘는 그렇지 않고 좀 더 낮은 것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이거 쓰면 안 되는데, 그럼 해볼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제가 요 SSR이 교류용이에요. 교류용이라 직류의 그 얘를 쓰면 안 되겠죠. 원래는 얘를 쓰면 안 될 거야. 직류인데, 얘는 직류인데 교류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SSR을 뺄게. SSR에서 출력을 뺄게. DC는 굉장히 잘 되잖아요. DC 전용이니까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얘는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살짝 두고 해서 전용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자,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없네. 마이너스. SSR은 입력치기 왼쪽이 마이너스예요. 그 왼쪽에다 넣습니다. 선이 하나가 모자라다. DC인데 SSR은 AC용으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AC용으로 써서 한번 해볼게요. 자, 됐어요. 되긴 해요. 지금도 보면 되긴 하죠. 이렇게. 근데 출력측의 부하가 작다 보니까 눌렀다 띄었는데 계속 들어오잖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장난 거 아니에요. 고장나진 않았고 SSR마다 조금씩 틀리다는 거지. 여기에 서지압에 지금 보면 여기 전류가 흐르잖아요. 0.3A가 흐르고 있어요. 교류용인데 직류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열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열이 아주 쫙 올라가진 않고 전류치가 낮아서 그런지 좀 낮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직류용 SSR을 이용해서 직류용 히터를 가열해야 되고, 교류는 교류용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껐다 키면은 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신호를 한번 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올라가 있다는 거죠. 얘를 꺼도 SSR이 고장나지 않았는데도. 자, SSR이 고장났는지, 얘는 아마 고유 저항이 높아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고유 저항이 얘는 한양 녹수 거보다 좀 더 높으니까. 요거까지만 확인하고 영상을 마칠게요. 일단 볼게요.
자, 일단 됐습니다. 놓고 얘는 동작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저항이 고유 저항이 세니까 아예 연결이 안 돼.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입력 측은 들어와요. 입력 측은 들어오는데 출력 측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왜? 이 속에 CR 스냅버 회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항이 있어요. 근데 그 저항치가 높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뭐 지금 DC 24V로 동작을 하잖아요. DC 24V에서 0.3A를 흘려줄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거지. 여기가 아주 통전이 돼 가지고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1차 측에 물리는 게 2차 측에 연결이 안 된다는 소리죠. 아예 저항치가 높아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연결을 해주면 올라가겠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얘는 저항치가 낮다 보니 고유의 얘가 지금 85ohm이잖아요. 85ohm이다 보니까 저항치에 의해서 속에 들어있는 CR 스냅버 회로에서 그 내부 회로의 서지압을 감지해서 뭐 이렇게 서지압에 의해서 소선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 회로의 그 저항이 높아서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AC용, DC용 전용이 있으니까 반드시 전용에 맞게 써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DC용이라 DC 출력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낮은 그 전압을 이용해서 높은 측의 것, 아니면 낮은 전압에서 낮은 축에 있는 부하 측을 연결할 때는 DC 출력용 SSR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DC SS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갑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